안녕하세요. 저는 부천 동초등학교 교사 이철민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무관님 또 우리 주무관님 계신데 제가 교사로 나와서 사실은 안 떨리는데 제가 잘 말할 수 있을지 조금 걱정되는데 잘 들어주시고, 제 소개 이렇게 쓴 거는 제가 이제 사용자이기도 하면서 또 이 사업에 기획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여러모로. 그래서 조금 생각하시는 게 다르다 하실지라도 현장의 교사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이런 어려움도 있구나, 또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구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 간략히 설명드리면은 BTL 사업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까 앞에 이력에도 있었지만은 사용자 참여 재정 사업도 하고 BTL 사업도 하고 또 요 직전 학교는 신축 학교에 있었고 지금 저희 학교는 50년 된 구축 학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본의 아니게 이런 많은 경험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는 사전 기획을 3개월 했습니다. 1년차 사업 때 3개월 했는데 2024년 올해 10월 1일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PPT인데 여기 애니메이션 없네요. 저희가 교사의 입장에서 이 공간 재구조화 사업,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것이 사실은 부모, 학생들이 짓다 보면 이런 말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이럴 거면 왜 다시 지었냐? 왜냐하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또 불만이 많으시죠. 제가 이따가 후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 교사는 최고의 학교를 만들고 싶어요. 하지만 이걸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이걸 교사가, 그리고 우리는 어쩌다 한번 하는 건데 이번만 잘 넘기면은 되지, 이런 마인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유능한 기획자, 유능한 설계자, 유능한 시공사만 만나면은 언론 보도도 날 수 있고 우리 학교가 사례집에 나올 수 있어, 이런 지금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같이 이렇게 했던 선생님들이나 만나뵀던 분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 흐르듯이 흘러가자, 뭘 그거를 그렇게 나서서 하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물 흐르듯이 흘러가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생, 학부모가 이럴 거면 왜 다시 지었냐라고 굉장히 민원이 많고 반발감이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몇 주체별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 사업을 보면은 교수 학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수 학습을 가장 잘하는 교사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교사가 이제 이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 사업 담당자로서 적막함, 후회 막심, 막막함, 막연함. 이 적막함이란 거는 사전 기획을 할 때 교사 중에 발언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뭘 알아야 발언을 하죠. 이게 설계도라는 걸 처음 보는 분들도 많고 용어를 모릅니다. 그리고 개축이 뭔지, 리모델링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후회 막심, 진작에 내가 알았다면, 이제 사전 기획을 하다 보니까 보이는 눈이 조금씩 트이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스페이스 프로그램 다 확정되고 나서 우리는 도서관이 좀 커야 돼, 그리고 우리는 뭐 이거를 진작에 반영했어야 돼 하지만은 그때 가서 하려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 앞에 그 역량이 쌓이지 않아서 또 기인한 것이겠죠. 그리고 막막합니다. 내가 담당자인데 내 주변에 다 선생님들 수업하시는 분들이죠. 그런데 이거를 물어볼 사람도 없고, 행정실에 가서 물어봐도 난 모르고, 선생님이 담당자시잖아요. 그래서 교육청에 전화해 볼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상당히 망설여집니다. 뭘 알아야 전화를 하죠. 그리고 막연합니다. 예산이 굉장히 큰데 학교에서 의외로 선생님들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10억 비품을 집행하는데, 또는 어떤 건물에 나에게 자꾸 의견을 물어서 공간 배치를 어떻게 할지 묻는데 내가 이걸 결정을 지어도 될까? 물론 공동체 의견을 수합을 하지만 교사의 역할이 사실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면은 사실 학교의 가장 큰 어려움, 교사의 가장 큰 어려움은 몰라서 두 번째가 민원입니다. 사실 민원이 제일 큰 것 같은데 민원에 응대하려고 해도 교사가 뭘 알아야죠. 학교에서 안내장이 나가고 학교에서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청에서 많은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학교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몰라서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저희가 그 다음에 어려움이 민원이었고, 그리고 소통이 안 되는 것들. 왜냐하면은 우리가 건축적으로 모르는 부분도 많고, 그리고 또 만나지 못하는 부분들 많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업무도 많은데 이것까지 해야 되냐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사업은 학교 사용자인 교사가 우리 이거 원합니다. 이거 해줄 수 있어요? 시공사 이거 해줄 수 있어요? 사전계획과 이거 구현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좋은데 이것들을 몰라서 그래서 나중에 설계 단계에 가서 설계가 끝나고 시공할 때 가서야 이거 좀 바꿔주면 안 될까요?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되고 불가하다 또는 그거를 수정하다 보니까 공사 기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 계속 요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실제로 칠판만 예를 들어도 이제 저희 학교인데 이렇게 막 칠판 어떻게 하지 했는데 아무도 고민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아니 미래 교육이라면은 칠판이 아직도 앞에 있어야 될까? 미래 교육 우리가 보는 사례들은 굉장히 구석구석에 있는데 칠판은 나중 단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상 학교를 지었는데 건물은 건물인데 교실에 왔더니 칠판이 그대로 딱 붙어 있고 아이들은 일제식 수업을 하고 있다. 그럼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은 실망을 하겠죠. 학생들도 그냥 단지 새 건물인데 이런 의식을 무의식 중에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칠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면은 그건 예산이 없고 그거는 기존 칠판 떼가면 돼. 근데 불합리하죠. 그리고 노후 칠판 교체 사업 있는데 아무도 안 알려줍니다. 그 사업을 활용할 수 있는데 그린 스마트를 했기 때문에 별개야라고 인식하기도 되고 또 인테리어를 적용해서 저 밑에 사진처럼 저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나중 단계지 않습니까? 사전기기 끝나고 또 설계도 끝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이렇게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사들에게 정말 이 역할이 중요하고 또 사전기획 이후에 사실은 사용자 참여 설계 그리고 공사 점검 기자재 도입 미래교육 연구를 한다던가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리고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한 그런 과정도 중요한데 이제 그런 것들은 학교에서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서로 이제 업무를 떠밀게 되죠. 그리고 새로 오신 선생님은 나는 이 사업 몰라. 누가 사전계획했지?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사실 이제 이 사업의 건축 전문은 아니지만은 교육기획 또는 교수학습 설계의 전문가로서 이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교사들의 역량을 키워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국 단위든 교육청 단위든. 그리고 이런 자료들이 사실은 좋은 사례는 저희가 자료를 많이 봤는데 제가 신축학교 있을 때 신축학교 1년 지나니까 설문조사 하더라고요. 가장 불편한 게 뭡니까? 그래서 저 그런 자료를 좀 공유 받을 줄 알았는데 좋은 거는 많이 주셨는데 불편한 거 어려운 것들은 이게 잘 공유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축학교의 어려운 점 그리고 구축학교의 어려운 점 그리고 공간혁신 사실은 굉장히 면적당 많은 예산이 투자됐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데 분명히 폴딩 도어를 달았을 때 어려움이 있을 텐데 좋은 점만 우리는 서로 알고 무조건 도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전기획 이후에 사실 사전기획에서 모든 걸 할 수 없다. 아까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2차 교육기획이 2차 사용자 기획이라든지 그런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사들이 전문적 참여해서 교사들이 사실 협조를 해야지 이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미래교실 구현이 될 텐데 선생님들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알아 해주세요 하면 교육청에서도 아니 학교가 쓰는 건데 또 학생 학부모도 바로 교육청으로 다이렉트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사실 제일 저희가 원했던 바는 카탈로그처럼 이런 A 모델, B 모델, C 모델 있습니다. 여기서 고르면은 학교는 고르기만 하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지워주겠습니다를 생각을 했는데 현실은 안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결정해야 되고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사업 설명회부터 일단 학교가 하다 보니까 학부모님은 모든 민원이 학교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우리도 하기 싫은 거야. 이렇게 자꾸 되니까 사실 학교와 학부모는 함께 교육적 목적을 위해서 가야 되는 공동체인데 서로 갈등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다른 학교의 많은 것들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들, 학습권 안전, 그리고 너무나 방대한 범위, 그리고 굳이 왜 지금 해야 돼? 이거 우리 아이 다닐 때 이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런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 50년 됐어 해도 학교 등급 B등급이잖아 그러시는 거예요. B등급인데 예산 낭비 아니야. 이제 심지어는 이거 정책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멀쩡한 학교 왜 부셔 하는데
마침 천장에서 저게 떨어졌어요, 주말에. 그래서 제가 막 소리 질렀습니다. 아, 학부모님 누가 반대하십니까? 하면서 아이들 머리에 맞으면 어떡하려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우리 학교가 다시 지을 수밖에 없다, 당위성을 제시하니까 그 후로는 지역 주민이 오시든 학부모가 오시든 제가 큰 소리 칩니다. 안 지어서 이거 아이 머리 맞으면 책임지실 수 있나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노후화됐다, 무조건 새로 지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다시 지을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제시를 한다면은 학교에서 한결 가볍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에게는 필요한 바는 일정 수준 이상의 다양한 사례를 조금 이렇게 해서, 학교가 사실은 처음에 아무 역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탈로그처럼 조금 이런 사례들이 이제 앞으로 모이겠죠. 그런 것들을 활용하기를 원하고요. 당위성,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타당성, 그리고 실현 가능한 청사진을 주신다면은 학교에서는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어려웠던 것들이 우리가 사례집에는 다 화려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있었던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은 가구, 인테리어까지 다 있었는데 그린스마트에 와서는 왜 그렇게 안 되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통만 되었다면, 학부모님들과 소통이 되고 또 우리가 미리 알고만 있었다면 설명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학교에서도 신나게 설명했습니다. 전국 최고의 학교를 짓겠다. 그런데 우리가 하다 보니까 채워나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소통의 어려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민원응대에 대해서 보니까 사실 민원응대는 그냥 불만을 잠재워서 마이너스 요소를 0으로 만드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학부모님의 민원과 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 노후한 당위성도 마찬가지지만은 미래의 청사진을 우리가 제시를 해서 정말 이런 학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실현 가능한 미래 학교 청사진을 제시했을 때 이 사업을 하고도 욕먹으면 저희가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고도 칭찬받을 수 있는 플러스 요소를 만드는 것이 미래 학교 청사진을 그리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희 그래서 사실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그려서 저희가 직접 스케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라고 했는데 이제 교육청이나 다른 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다, 잘 들었습니다 하고 이제 선생님 들어가세요 하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학교 그대로 지어주겠다, 아무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새로 짓기만 해도 이득이다, 이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서 말했다시피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이럴 거면 왜 다시 짓냐, 그 전제에 대한 말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교육청에 저희가 이제 보면은 사실 이제 교육청에서 저희 경기도교육청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원하는 거는 학생, 학부모, 교진과의 약속이 실현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엉뚱한 약속하고 실현 안 됐을 때 여기 이제 민원이 폭증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정말 실현 가능한 약속, 그래서 교직원 역량 강화를 한다든지, 그리고 소통을 자주 한다든지, 그리고 그 당위성을 제시한다든지 통해서 약속을 했으면 실현이 되는 것을 눈에 보여줄 때 저희 이 사업이 더욱더 잘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지역 단위에서도 사실 지원단으로 많이 지원해 주시는데 이 사업이 처음이었지 않습니까? 실 단위로 하는 지원단하고, 또 예를 들어서 과학실 하나 하셨던 분들이 지원단에 오셨는데, 이 그린 스마트 사업이라든가 공간 재고자 사업은 학교 전체를 다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지원하실 분들이 지원을 해주고 싶은데 나도 학교 짓는 건 처음이야, 이렇게 되죠.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렇게 사업 단위에 맞는 지원단이 오거나, 또는 다른 부서에서 아까 칠판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노후 칠판을 교체하는 사업을 활용하면은 예산도 아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부서 간 다르다 보니까 우리 그린스마트 추진하는 부서는 열심히 학교에 필요한 거 해주시는데, 또 다른 사업 부서에서는 그린스마트는 알아서 하고 있지 하고 빼놓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그 시공사라든가 사전기획부를 만날 때 학교 말 안 듣습니다. 왜냐면은 학교는 발주자 아니잖아요. 이제 계약금을 지불하는 대상은 또 교육청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하면은 한 귀로 듣고 나중 가서 교육청이랑 다 합의하고 학교에 와서 나중에 와서 이렇게 했죠 하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우리가 약속한 거 또 우리가 설명드린 거 다른데 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통의 과정도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요약 정리를 하자면은,
교육부에게 바라는 학교의 입장은 이 정책 수립 및 운영 관리 역할. 그래서 사실 저희가 학부모님들에게 설명할 때, 또 지역 주민에게 설명할 때, 이 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교육부에서 이렇게 큰 틀을 주셨습니다 할 때 교사들도 자부심을 느끼고 또 지역 주민들도 아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해서 교육부에서 이런 정책 수립이나 운영 관리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중심을 잘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보 교류 중심 역할에서 저희가 제일 교사로서 인상 깊었던 것은 전국의 교사들 다 모여 그래서 1박 2일 동안 너희끼리 교사끼리 한번 애로사항 얘기해봤을 때 아 속이 뻥 뚫린 것 같고 그 학교는 어떻게 했어? 그 학교는 어떻게 했어? 노하우 공유한 자리가 굉장히 컸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역 안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의 교사들이 이렇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학교는 어떻게 하고 또 서울은 트렌드가 어때? 경기도는 트렌드가 어때? 공유할 때 더 좋은 아이디어가 발산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수업 형태, 저희가 새로운 수업 형태, 새로운 교실 형태를 하고 싶은데 칠판은 무조건 앞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거 함부로 바꿀 수 있는 교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저희는 사실 칠판을 뒤에다 붙이고 옆에다 붙이고 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망설여지더라고요. 내가 뭔데 수업 형태를 확 바꿔도 되나?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교실 혁명이라든가 AI 디지털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수업 형태에 대해서도 교육과정 부서가 함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제안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네트워크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노후된 건물들 새로 지어주고 미래 학교 실현 가능한 것에 대한 홍보 또 인식 제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이제 지역 교육청이죠. 시도별 교육청에서 정말 제 중요한 건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도에 정말 특화된 전략들. 저희 경기도 교육청 같은 경우는 광정형 공간, 전 생각도 못했는데 광장형 공간, 능동학습실 또 이런 것들 연계하라고 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잘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큰 걸 주시니까 저희가 그 다음 단계 진행하기 너무 수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학교가 사실은 이런 기간 사업비, 대상 건물, 공사 범위 이런 것들은 좀 학교가 사실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목소리 큰 사람이 엉뚱한 의견을 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3번, 4번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학교의 역할과 교육청의 역할을 구분 지어서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사업과도 잘 통합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번을 보면은 저희가 이제 제일 아쉬웠던 게 사전 계획은 아주 성대한데 지금 그 후에 이 학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 학교의 수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 이 사업을 추진한 부서가 그린 스마트 사업 이제 교육청별로 그린 스마트 담당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교육 정책이라든가 교육 과정 부서에서도 뭔가 주도적으로 이 공간 어떻게 활용할지 같이 협력을 하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대해서 함께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역교육청에도 저희가 부탁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실 사업 설명에 모든 안내 학교에서 나가니까 학교가 이 민원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교의 어려움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사업의 질 관리가 돼야 됩니다. 하다 보니까 사공이 많지 않습니까? 이거 해야죠, 저거 해야죠, 저거 해야죠. 학교에도 또 여러 주체별로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교육청에서 이렇게 적절히 커트도 해주시고 또 풍선 효과에 대해서 여기 늘리면 저기가 준다 이런 것들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사전기획 의도가 사실 이제 처음에 모든 걸 할 수 없지만은 사람이 바뀌고 지나갈수록 처음에 의도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갑자기 난데없이 교실 배치를 다 바꾼다든지 갑자기 사람이 바뀌니까 이렇게 확 바꿀 때는 이 교육청에서 사업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학교, 학부모는 막 요구합니다. 그럴 때 교육청에서 이런 조율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리고 진행 과정에서 한 달 뒤에 가서 우리 다 전자교탁 일괄로 넣기 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에 따라서는 전자교탁이 필요가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제 앉아서 또는 학생들이 원하는 활동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다 이제 맞춰와서 한 달 뒤에 전자교육탁 다 넣기로 배선, 배관 다 깔았습니다. 그럼 이제 학교는 이거 아닌데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비품 이런 것들 도입 관련해서 또 우리 정보통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전에 우리 설계에 반영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에게 이렇게 요구를 해주신다면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 행정직 분들 오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거는 이 사업을 할 때 민원도 힘들었고 그리고 경무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거는 몰라서 정말 헛수고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카페도 만들고 다른 선생님들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가진 자료 다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선생님들이 정말로 모르니까 누구 해주기를 바라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 가서 지금 공사 한창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에 와서 못 바꾸는 게 너무 많고 후회되는 게 너무 많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면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저 좀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사들도 하기 싫어서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학교, 미래형 교수학습이 실현 가능한 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드린 말씀이라 학교가 바라는 요구사항들을 잘 기억해 주셔서 저희 좋은 사업 또 정말 최고의 사업 하는데 함께 힘을 보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